얘들아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 파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볼 건데 얘들이 이 개념 자체를 진짜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사실 문제 풀기는 좀 쉬워요. 문제 풀기는 좀 쉽고 개념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아래의 그림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를, 지금 이 X를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T에 대한 식으로,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보고 평균 속도, 속도, 속력, 가속도의 정의를 좀 쓰라고 했는데, 어디 보자. 지금 이 점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점의 움직임을 T에 대한 식으로 좀 적을 건데, 우리 이건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위치라는 것을 시간에 대한, 시각에 대한, 너네 이거 고쳐져 있냐? 시각이라고? 시간이라 돼 있냐? 시간이라 돼 있으면 고치세요. 시각으로. 어떤 위치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속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속도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광주에서 서울을 갈 거야. 그냥 광주에서 서울이 300km라고 쳐요. 그럼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이 걸렸었을 때 얘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요? 거리고 시간이죠? 거속시에 의해서 3분의 300 해서 10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계속 100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맞지? 계속 100으로 움직이진 않았잖아. 처음 출발할 땐 0으로 갔었을 거고, 100을 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100인 순간도 있었을 거고, 뭐 30인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들고 올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개념으로 좀 들고 올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또 뭐였냐면 어떤 A부터 B까지,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근데 얘가 항상 이렇지 않잖아. 요런 때도 있고 요럴 때도 있고 요럴 때도 있고 요럴 때도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과 끝각 가지고 좀 평균을 내보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건 VA라고 좀 적을게요. 평균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각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이요. 그것을 시간으로 좀 나눈 거야. 이만큼 시간이 흐른 거야. 델타 T. T의 변화량입니다. T의 변화량.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됐어?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X는 FT 라는 거에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 해서의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평균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델타 T라는 건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되겠죠? 얼마나 흘렀는지. 그럼 평균 변화율 얘기를 조금 계속 할게. 아까 내가 그렸던 얘요.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 즉 그냥 평균 속도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근데 나는 순간적인 속도가 좀 궁금해요. 이 순간의 속도요. 이 순간의 속도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좀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평균 속도를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V라는 거, 얘는 속도예요. 속도라는 건 델타 T를 0에 가깝게 보내버릴 거예요.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고 봤더니 미분 계수의 정의죠. 그죠? F 프라임 T죠. 됐나요? 자, 그리고 가속도요. 가속도는요. 속도가 이러할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속도를 냈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속도의 미분입니다. 또 속도의 미분이에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의 변화량분의 속력의 속도의 변화량이요. 속도의 변화량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요.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요. 얘는요. 적으면 2't가 나옵니다. 한 번 미분한 거라 한 번 더 미분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가속도입니다. 좀 적어놓자. 평균 속도, 가속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속도는요. 음수일 수도 있거든. 내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함수를 놓는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나요? 속도는요. 음의 값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위치에 대한 함수를 내가 미분할 거잖아. 결국은. 그치?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할 거면 그 미분한 값이요.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좀 정리를 하자. 봤더니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그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안 한 거 있죠? 평균 속도, 가속도 했어요. 속력이라는 거 안 했습니다. 내가 속력은 니네가 알고 있는 속력은 음수 나올 수 있니? 없어. 너 자동차의 속력이 음수인 거 봤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속력이라는 거요.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즉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에요.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의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s,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함수가 주어진다는 거야.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죠? 그죠? 그랬을 때 던진 다음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 속도에 대한 식 따오면 돼. 속도가 뭐였냐면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였어. 맞아? 그러면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 속도라는 것은 위치 함수를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거 VT라고 좀 적을게요. 자, 그럼 VT라는 것은요, 25 마이너스 10T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은 나 뭐 구해야 되냐? 2초 후, 3초 후예요. 그럼 T에다가 2 집어넣고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2초 후의 속도는요, 5m/s가 되겠고요. 3초 후의 속도는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5구나? 마이너스 5m/s가 되는 거야. 자, 봐라. 2초일 때는 속도가 양수였어요. 3초일 때는 속도가 음수야.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높이에서 던졌다 했지. 똑바로 위로 던졌어. 이렇게 지금 던진 거야. 됐어? 그럼 2초일 때 여기였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3초일 때는 한 이쯤 된다 이거야. 됐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요.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적자. 열린 구간 2부터 3까지 해서 물체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땅에 떨어질 때 몇 초인지를 구하고 속도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위치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너네 2차 함수에서도 많이 했었을 거잖아. 땅에 떨어진다. 위치가 0이다. 그러면 위치 함수가요,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은 0인 거고요. t라는 게 결국은 인수분해 바로 할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풀어져서 t 값이 마일이랑 6이 나와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6초의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6초 후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V6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6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5m/s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그치?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지금 너네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럭인 함수고 뭐 그냥 여기 꼭지점 좌표 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배운 것 좀 써먹자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까도 내가 1번 설명하면서 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던졌어. 최고 높이에 도달해요. 이 순간에 속도가 0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속도가 0이다.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t값 먼저 구해주고 s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vt가 0인 것은요. vt가 25-10t였거든? 이게 0인 것은 t가 2분의 5일 때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s 2분의 5를 지금 구하란 소리예요. 계산 좀 생략할게요. 61.25m 나옵니다. 얘랑 똑같이 풀고 있는 거 봐야 돼.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그때의 t값을 구해준 다음에 속도에다 집어넣지.
그지? 마찬가지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VT가 0이 되는 순간에 T값을 구한 다음에 높이에 대한 식에 넣어줬죠. 위치에 대한 식. 됐어? 이런 흐름인 거야. 자, 그리고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평균 속력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정의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평균 속도 이렇게 생겼고 속도 이거지. 속력이라는 건요. 속도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럼 평균 속력은요. 평균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알겠어요?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평균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라. 자,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처음 값과 끝 값만 이용해서 구한다 했잖아.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흐름으로 나눈 것. 맞지? 그지? 자, 땅에 떨어질 때는요. 얼마나 걸렸냐면요. 6초가 걸렸어요. 위에서 구해놨어 나. 그지? 그럼 6으로 나눌 거야. 뭐를?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안 보여. 그림 좀 한번 그려볼까? 내가 여기서 쏘아 올렸어. 이거거든? 그러면요. 요때는 위치의 변화량 따지면 돼 지금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 요만큼 갔었을 때 얼마일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내가 구해놓은 거 가지고 좀 보자고. 61.25m가 최고 높이에요. 최고 높이.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61.25m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던졌냐면 지상 30m 높이에서 던졌다 했거든? 요만큼이 지금 30m야. 그렇다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은 31.25m가 되겠죠. 요만큼이 31.25m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로 따져줘야 돼. 평균 속력이라서 31.25에서 61.25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6으로 나눠주시고요. 얘들아, 개념 테스트 볼 때 이것까지만 적어도 맞다고 해줄게. 왜냐면 얘는 근사값으로 적혀 있거든요. 안 나눠 떨어져요. 15.4m/s야. 얘는 약이란 뜻이야. 는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그리고 내가 센 문제도 세 문제 풀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함수가 위치에 대한 함수가 t로 표현되어 있죠. 시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자, 점 P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여라. 진행 방향이 바뀐다. 내가 어떻게 되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 했었는데 어떻게 되면? 아까 그 전 문제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 진행 방향 바뀌었지. 그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잖아. 그죠? 속도가 0인 순간에 진행 방향이 바뀐다고요. 됐어요? 속도가 0이면 0인 순간에는 진행 방향이 바뀌고요. 진행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0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 속도가 바뀌어요. 속도는 0 이렇게 간 적자. 이때 속도가 0이에요. 자, 그럼 VT 구해주시면 되죠. 속도라는 건 위치에 대한 미분이라고요.
위치에 대한 미분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마?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t를 구해주시래요.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t는 2랑 8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 이차함수 좀 구해볼게요. 그려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8인 거거든. 여기가 뿔, 맞뿔이야. 내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VT를 그렸어.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출발을 했어. 사실 어떤 점인지 몰라요. 어떤 점에서 출발을 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야. 이 물체는. 언제까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냐면 2초까지요. 0초에서 출발해요. 위치는 몰라요. 아직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0초에서 출발해서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2초부터 8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더 갔는지 덜 갔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멈췄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가 8초였을 수도 있어. 몰라. 이때가 t는 8초였었을 거라고요. 그럼 8초가 지난 후에서는 계속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흐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자, 2부터 9까지 닫힌 구간 2부터 9까지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여라.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식을 좀 찾아봐라 라는 거고요. 속도의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2차 함수의 절대값이 온 거네. 이게 VT의 절대값인 함수죠. 자, 2부터 9까지만 볼 거예요. 닫힌 구간이에요. 2부터 9까지요. 2부터 9까지만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꼭지점의 좌표 좀 찾을게요. 5, 하고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5, 하고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16인데요. 마이너스 9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꺾어 올렸지? 그래서 여기가 5,9예요. 양 끝값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9일 때 값이요. 9제곱 81 마이너스 90 플러스 16이요. 그러면 7이냐? 여기가 9,7이야. 그럼 최대 속력이기 때문에 9m/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최대가 됩니다. t는 5일 때 최대 속력인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위치가 변화하는 양을 우리는 그냥 프라임 때렸어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좀 확장하겠다 이거야. 위치라는 걸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었을 때 프라임 때리면 변화율이야 이렇게 말하고, 길이라는 것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프라임 때리면 변화율이야.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라는 것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었을 때 프라임 때리면 변화율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 좀 뭔 느낌인지 알거든? 사실 이게 끝이야. 그냥 시각 t에서 길이 l의 변화율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델타 t를 0으로 보낼 거예요. 델타 t분의 L에 대한 변화율, L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거고, 결국은 L에 대한 함수에 프라임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시각 t에서의 넓이 S에 대한 변화율이요. 똑같이 적을 거야. 얘들아. 문자만 변해 지금. 문자만 변해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지금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길이, 넓이, 부피까지. S 프라임 t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시각 t에서의 부피 v의 변화율이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v 프라임 t야.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미분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도 미분으로 해석할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옆에 기호들 좀 하나 적읍시다. L을 T에 대해 미분했어요. S를 T에 대해 미분했어요. V를 T에 대해 미분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언급해 준 적 있지? DT분의 DL 이렇게 안 읽는다고 DL, DT 이렇게 읽을 거라고. 이 말이 뭔 말? L을 T에 대해 미분했다. S를 T에 대해 미분했다. V를 T에 대해 미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세 문제가 그 미적분 2랑 좀 많이 연계가 되거든. 그래서 센 문제를 조금 먼저 볼게요. 너네가 저 문제 먼저 보면 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막상 문제 가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이거 속도, 가속도, 운동 방향 이거 딱 하나 보고 변화율에 대한 문제들 좀 풀어보자. 자, 원점 출발해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생겼대요. 위치 함수 주어져 있고요.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어떤 수직선 위에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간다는 거야. 2번 바꾼다는 거야. 알겠어? 지울게요. 자, 그럼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꾸면 어떻게 된대? 그때의 속도가 0이 되는 거. 됐어? 그래서 이 2번 바꾼다라는 건 결국은 속도 함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속도 함수를 구해줘서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VT라는 것은요, XT를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요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냐? 그지? 그러면 T가 1일 때랑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요? 속도가 0인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두 번 바꾸는 거 맞고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요. 얘가 A고 얘가 B인 거 아니겠어? 됐어? 그때 그 순간에 A, B라 했으니까 자, X라는 것은요. 다시 보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4요. X3이라는 것은요. 27에 마이너스 9, 6에 54에 플러스 9, 3, 27이요. 0이구만. 두 점 사이의 거리요. 4요. 됐나요? 개념은 뭔가 처음에 어려웠지만 딱히 문제 풀 때 어렵진 않죠? 이것도 한번 좀 해보자.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속도의 그래프예요. 속도의 그래프. 그러면 이 속도의 그래프라는 것을 너네가 이렇게 좀 적어주면 문제 풀기가 좀 용이해. 안 그럼 엄청 헷갈려 하거든. 위치에 대한 미분함수다 라는 걸 표현을 꼭 좀 해주세요. 자,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값이다. 자, 가속도는 뭐였냐면요. 가속도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네. 가속도는 뭐였냐면요. 속도에 대한 한 번 미분이었어요. 그럼 t는 a에서의 가속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a일 때의 미분계수 아니겠어? 이거잖아. a일 때의 미분계수예요. 이 그래프에.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음의 값 맞네요. 됐어요? 자, D부터 E까지일 때 속도가 증가한다. D부터 E까지일 때 속도가 증가한다. 이때 속도가 증가하나요? 네, 맞아요. 이거 속도 함수잖아. 그지? 0부터 여기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 속도. 알겠어요? 자, B부터 E까지요. 가속도는 일정하다 돼 있어요. B부터 E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뭐라 했었냐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 함수의 미분이니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일정하죠? 맞네요. 자, T는 F일 때 점 P는 정지해 있다. T는 F일 때 점 P가 정지되어 있나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러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로 그냥 일정한 속도로 양의 방향으로 여전히 가고 있어요. 알겠어? 이해돼? 일정한 속도일 뿐이야. 위치가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4번 정답이요. 0부터 i까지 해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0부터 i까지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요. V가 0이 되는 순간들이라 했죠?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D랑 H에서 2번 바꿉니다. 2번 맞아요. 됐나요? 굳이 좀 따질게. 원점에서 출발하거든? 원점에서 출발해요. 자,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얘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T가 언제까지 가고 있었냐면 T가 D가 될 때까지 계속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T가 D가 되는 순간에 양의 방향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T가 H가 되는 순간에 또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위치로 해석한 겁니다. 됐나요? 이거 한번 봐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의 높이 3m의 사람이 높이 3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너네가 있잖아.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어떤 내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따져야 되잖아. 그럼 이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식을 못 세워요. 그 식을 못 세워서 이 문제를 어려워해.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거에 항상 초점 맞추세요.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구해야 하는 거에 초점 맞추라고. 이 그림자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좀 해볼게.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L' 얼마인지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 L이 어디냐면 여기가 L 아니냐? 요쪽이 L 아니야? 맞지? 그리고 L 가지고는 지금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했거든? 이거는 그림자가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걸어가는 거잖아. 맞지? 얘를 이용하려면 여기를 또 X라고 좀 놔줘야 돼요. 사람이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출발해서 2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됐어? 이거에 대한 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X라고 좀 놓을게요. 자, 그러면 X라는 거는 나 일단 ET야 라고 말해도 되지. 매초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X는 ET예요. 그럼 나 있잖아. L이라는 거의 변화율 떠오려면 얘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되기만 하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L과 X의 관계식을 좀 가져올 겁니다. 왜냐면 난 X가 T에 대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관계식 가져오려고 봤더니 닮은 B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L 대 1.8은 L 플러스 X 대 3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L이라는 게 1.2분의 1.8X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끝났어. 이제 X가 2T라면. 집어넣어. L은 1.2분의 1.8 곱하기 2T요. 됐어요? LT에 대한 함수로 바꿨네? 길이의 변화율 물어봤잖아? 프라임 때려. 됐어요? 약분 좀 하고요. L이 원래 3T였어요.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예요. 3이죠? 됐어요? 이거 얘들 진짜 못 풀어. 찐 고등 얘들도 이거 잘 못 푼다. 이렇게 알려줘도 못 풀어요. 왜요? 미지수를 못 잡아서요. 그렇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요. 자, 얘도 봐봐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대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씩 길어질 때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A파이라고 한대요. 모르겠고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씩 길어진다잖아. 그죠? 그랬었을 때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래요. 그럼 바깥쪽 원의 넓이에 대한 식을 따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요 뭘 이용해서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씩 길어지는 걸 이용해서요. 원래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좀 놓읍시다. R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R이라는 것은요 10T가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바깥쪽 원의 넓이잖아. 바깥쪽 원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R제곱 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100제곱이래. 100T 제곱 파이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돌을 던진 지 2초 후의 변화율이야. 됐어요? 그러면 S'2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 돌을 던진 지 2초 후의 변화율이야. 괜찮죠? 자, 그럼 S' 구하세요. S'(T) 구하시면요 200T요. 그럼 2초 후니까 400이네. 됐나요? 400파이 넓이니까 오케이? 별거 없죠 생각보다.
자, 이것도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5mm씩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구가 있었는데 2cm였대요. 반지름이. 근데 늘어나고 있어. 계속해서. 0.5cm만큼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 초. 됐어? 그래, 그리고 난 4초 후 고무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요. 뭐 구해? 부피를 먼저 구해요. 그래 놓고서 4초 후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V'에다가 T, 4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4초 후의 변화율이요. 4초 후의 부피의 변화율이요. 됐어요? 자, 그럼 VT를 따오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반지름 필요해요. 9의 부피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요. 반지름 길이 원래 2였어요. 근데 매 초 5mm씩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0.5T만큼씩 늘어나고 있었죠.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9의 반지름입니다. 부피니까 세제곱이요. 있나요? 뭐 하면 돼? 프라임 하면 돼. T에 대해 미분하시면 돼요. 곱하기 3, 2 플러스 0.5 T의 제곱에다가 0.5까지 곱해줘야 돼요. 속미분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T 4 집어넣으면 끝나요. 전개할 생각하지 말고 집어넣어 그냥. 알겠어? 이게 이런 문제들이고요. 사실 안 끝났어 이제. 방금 우리 그림자 문제 했으니까 그림자 문제 먼저 좀 볼까?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 한 명 그려주고요. 여기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4m요. 이 사람의 키는 1.8m요. 이 문제만 하고 끝내야겠다. 자, 뭐 구하라 했냐면 이 사람의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 머리끝의 그림자는요. 봐봐, 사람이 딱 여기 있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서 출발하겠지. 사람이 요만치 오면 그림자가 요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맞아? 아까 있잖아. 아까 우리 그림자 문제 풀었었을 때 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L이라고 놨었어. 맞아? 근데 얘는요.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끝의 그림자에 대한 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됐어요? 머리끝의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의하면. 됐어? 그래서 여기를 Y라고 놓을 겁니다. Y라는 식으로 좀 놓을게.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라는 식이 YT인 거예요.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까지만. 자, 그리고 다시 센으로 좀 넘어가서요. 내가 여기 X로 잡은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X로 잡은 이유가 매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였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도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다 했으니까 저거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X로 놓으면 좋겠죠. 됐나요? 두 문제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비교해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요. 또 닮음이 좀 보이죠? 그죠? 일단 X는요.
x는 88m/min이 되겠죠?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다 했으니까 미안, x는 88t요. 왜 저래? x가 88t예요. 그리고 나는 y를 t로만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y랑 x에 대한 관계식 이끌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지? 그지? 그래서 뭐 4대 y는 파란색으로 적을 거예요. 4대 y는 1.8대 y-x예요. y 아니다. 그냥 y-x죠. 여기 길이. 닮은 빛 썼습니다. 요때 y는 11분의 20x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하. 나 yt에서 뭐만 구하면 됐었냐면 y't 구하면 됐었거든. 자, 그래서 yt는요. yt는 11분의 20에다가 88t 곱한 거예요. x가 88t니까. 자, 그러면 160t거든요. yt가. y't 구했다. 160이야. 미터/미닛.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증가율이요. 그림자의 길이의 증가율이라는 건 여기야, 여기. 얼마 안 늘어났냐? 됐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율. 얼마나 변했냐 이거잖아, 결국은. 그지? 그래서 얘를 L이라고 좀 놔버리면 L이라고 놔버리면 그냥 끝났어요. L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Y에서 X를 좀 뺀 거 아니겠냐? 그죠? 근데 YT가요 160T라고 나 구했고요. XT는요 88T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LT라는 것은요 72T가 될 거예요. 근데 증가율을 구하라 했잖아요. 이 증가율은 L'T죠? 그래서 L'T라는 것은 72m/min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적으세요. 4단원 테스트 좀 준비해 오시고요. 아, 나 문제 찝어줬어야 됐는데. 지금 찝어줄게. 샌도 좀 풀어오세요. 주말입니다. 자기 많이 밀렸다 싶은 친구들은 93쪽까지 짝수번에도 홀수번에 다 풀어오세요. 93쪽 끝까지 봐와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4단원 문제 찝어줄게요. (396번) 396번 397번 400번 407번 8번 409번 415번 20번
26번, 29번, 33번, 35번, 41번, 7번, 41번, 47번, 49번, 51번, 53번, 59번, 61번, 67번, 69번, 74번. 다시 거꾸로 좀 가면서 문제수 좀 살게. 74번, 69번, 67번, 61번, 59번, 53번, 49번, 51번, 47번, 41번. 10문제. 35번, 33번, 29번, 26번, 20번, 15번, 9번, 7번, 8번, 400번, 396, 397. 22문제 맞죠? 준비 좀 철저하게 해오세요. 제발 형규야. 지금 없는 우리 민규도 제대로 좀 해오세요. 93쪽까지 짝수번이든 홀수번이든 무조건 끝까지 봐오시고요. 가셔야 됩니다.